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선임기자 워싱턴이 선재규입니다. 오늘이 2021년 10월 1일 금요일이죠. 요새 뭐니 해도 그 미국 국채 수익률 그동안에 쭉 이렇게 박스권에 있다가 1.5 넘어서고 오늘 새벽에 조금 빠지긴 했지만 1.53%. 그 상승세가 과연 얼마나 갈 거냐, 어디까지 갈 거냐 관심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베런스가 권고를 하기는 이럴 때는 경기 순환주에 관심을 가져라. 베어 크레스트 그 파트너스 조나선 크린스키 분석가 얘기인데요. 지금 이제 10년물이 이제는 1.6% 쪽으로 향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난 6개월간 그 박스권에서 이제 벗어나면서 새로운 거래 그 범위가 구축되는 중이라고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이런 역동성이 경기 변동에 더 민감한 순환주에는 호재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수익률 상승이 시장이 강한 경제 수익률 속에서 더 높은 인플레를 예상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베런스는 그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데이터를 인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10년의 시장 기반 그 인플레 기대치가 지금은 2.35%인데 이거는 10년물 수익률이 더 뛸 수 있다는 또 다른 이유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도 이런 환경에서는 수혜가 예상된다는 그 분석도 했고요. 반면에 규모에는 관계없이 은행하고 석유 같은 그 경기에 민감한 종목에 계속 관심을 두라는 추천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전반에 어떤 상황이 생기든지 간에 경제 회복세가 계속되는 한 경기 순환주에 숨어 있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덧붙였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과연 어디까지 오를까?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궁금증이 많습니다. 여기서 크레딧 스위스는요. 다음 레벨은 1.715%다. 이렇게 또 진단을 했습니다. 29일자 보고서인데요. 그 10년물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1.5%를 초과를 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물론 반락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하락장에서도 1.38 내지 한 1.375%가 저항선이 될 거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1.5%를 다시 돌파할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번 그 중기적인 레벨이 1.715%가 될 거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요, 10년물 그 실질금리가 200일 이동평균선하고 올해 하락 추세선을 상향 돌파했다. 그러면서 이건 중기적 상승세가 더 이어질 걸 시사하는 거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그 짐 캐런 그 매크로 전략 헤드 얘기인데요. 다른 외생적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금리 조정, 이게 이제 하락을 의미하는 겁니다. 금리 조정은 끝났다고 본다 하면서 추가 상승세를 탈 거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1.75%를 넘어서 연고점을 깨고 연말까지 한 1.8%로 더 뛰지 않겠느냐고 봤습니다. 핌코의 토니 크레센지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아예 그 연내 2%까지 올라갈 거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결국 적응할 거다. 10년물 한 1.5%, 2% 그 박스권에 적응해서 편안해질 거라고 그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 속도가 관건이다. 그 연내 그 2%까지 10년물 수익률이 치솟아도 증시에 가하는 충격은 그렇게 크게 심각하진 않을 거라고 봤습니다. 이 사람은. BTIG의 그 줄리안 이메뉴얼 주식 파상상품 전략 헤드는요. 이 사람 역시 10년물이 연말까지 한 2%까지 갈 수 있다. 그러면서 역시 방향성보다는 금리 인상 속도가 관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0년물이 올해 초에 기록됐던 1.75%로 복귀할 경우에는 그 비정상적인 저금리 시대가 끝났다는 신호를 증시에 보내면서 투자자들이 조금 걱정해야 될 거라고 또 했습니다. 헤버포트 그 트러스트의 그 행크 스미스 전략 헤드도요. 핵심은 채권 금리 인상 속도라고 했습니다. 10년물이 올해 안에 2%에 도달하면은 미국 경제가 지난 2분기 정도의 호황을 누리겠지만 시장이 받아들이기는 조금 버거울 수도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오늘 새벽 보도인데요. 미국의 채권 금리가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는 게 펀더멘털을 반영한 건 아니다.
그러면서 기술적인 조정으로 본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루어질 게 온 거 아니냐는 그런 시각이 있는데 이거를 좀 뒷받침하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 시각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게 저널의 지적입니다. 오히려 그동안에 많은 투자자가 채권 가격이 계속 랠리를 보이는 데 대해서 조정을 기다려온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덧붙였습니다. 월가에서 지금 이런 가운데 그 비관론, 낙관론이 상당히 이렇게 부딪히는 그 강도가 상당히 아주 그냥 좀 완연하게 부딪힙니다. 대표적인 그 비관론자가 이제 제러미 그랜덤이죠. 지난 28일 날 그 CNBC하고 대담을 했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지금 미국 증시 거품이 1929년 그 대공황 직전, 그다음에 2000년 닷컴 거품 때 그때 열풍보다 더 심각한 것 같다고, 훨씬 더 심각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거대한 거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사람은 그 2000년 닷컴 붕괴하고 2008년 주택시장 거품을 정확히 예측해서 증시에는 그래도 상당히 그 전설적인 인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랜덤 지로는요, 지금 시장 거품이라는 게 3년간은 커졌다가 이후 3년은 줄어든다.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1929년하고 2000년 버블에 이어서 100년 사이 세 번째 거품으로 기록될 거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거품 징후로 짐작하시겠지만 밈 주식하고 비트코인 그리고 스펙 열풍 이런 걸 거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밈 주식은 진지한 투자에 대한 희롱이다. 스펙도 미친 짓이라고 했고요. 또 시총 한 2조 달러까지 간 그 비트코인도 말할 것도 없는 거품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이런 탄력이 유지될 거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안도하는 것도 이런 자신감도 문제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페더레이티드 에르메스의 그 필 올란도 증시 수석 전략가 얘기도 비슷합니다. 같은 날 CNBC하고 대담을 했는데 재정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 이게 이제 한 5주 정도 지나면은 다른 움직임 이제 조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10% 조정이 가능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 10% 조정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몇 차례 그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얘기는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 그 다음에 델타 변이에 이은 그 어떤 정책, 그 불확실성, 그러니까 통화 재정 정책의 불확실성도 리스크다. 이렇게 거명을 했고요. 그래도 연준 지도부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인플레 지속 가능성도 크다고 했습니다. 올란도는요, 이번 주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서 기술주 타격도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20% 주저앉을 수 있다. 이런 그 전망도 덧붙였고요. 그러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어떻게 보지 않았습니다. 연말까지 S&P 목표치를 4,800, 내년 말에는 한 5,300 정도로 봤습니다. 하지만 또 그 오늘 새벽도 그렇고요. 낙관적인 그 견해도 꽤 많습니다. 쿠퍼맨, 억만장자 투자자죠. 이 사람 얘기는 물론 앞으로 조정이 올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가까운 장래에는 미국 증시가 크게 주저앉지 않을 것 같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걱정거리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 그 채무하고 인플레가 계속 이렇게 높은 수준인 거, 그다음에 이제 금리가 낮은 상황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자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투자할 만큼 한 배어다. 이렇게 또 표현을 묘하게 했습니다. 또 그 비즈니스 인사이더 27일자에서 그 JP 모건 보고서를 인용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어떤 하락세가 오더라도 어쨌든지 지금은 저가 매수를 할 때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감염이 좀 진정세를 보이는 것도 증시는 호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다 사태, 지난주에 엄청 주저앉았죠. 그때 샀어야 한다는 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지난번 매도세가 옵션 해지 세력들이 그 기술적 자금 흐름에 따른 거로 자기는 본다. 그래서 전반적인 증시 강세 그 기조라든가 전망이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JP 모건은 그 어떤 약세 흐름이라도 보유를 추가할 기회로 삼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경기 순환 부분이 그 강세 흐름을 주도할수록 경제 재개 거래가 되살아날 거라는 진단도 덧붙였고요. 그러면서 이런 판단은 궁극적인 통화 정책 정상화에 기반한 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순환주가 금리 인상기에는 수혜주라는 지적도 했고요. JP 모건은 코로나 감염이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정점에 도달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경기 활동이 내년까지 더 빨라지고 성장세도 강력해질 거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역사적으로도 증시가 올해 그 가장 취약했던 9월, 이제 막 9월을 벗어나서 가장 강력한 시기로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남은 기간에는 그 플러스 수익률을 유지할 거라고 했습니다. 블룸버그도 지난 30일자 분석에서요, 저가 매수의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미국 증시 탄력이 회복되고 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이후 최악인 이번 투매, 그러니까 투매가 너무 과했다는 그런 분위기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게 채권 수익률이 빠르게 올라가는 게 빅테크 투자 심리를 흔든다는 분석이 월스트리트저널로부터 나왔습니다.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인기 빅테크 종목에 대한 그 투자자들의 믿음이 좀 흔들린다. 그러면서 이 세 종목이 이번 주에 한 5% 정도 빠졌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이 와중에 또 애플하고 아마존, 페이스북, 넷플릭스까지 포함해서 7대 대장주들의 시총이 지난 28일 같은 경우 하루에만 한 3,150억 달러 정도가 증발했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이거는 작년 10월 이후에 가장 많이 줄어든 겁니다. 이 와중에 지난 22일 종료된 주간에 기술주 뮤추얼 펀드하고 그 ETF에서 12억 달러 정도가 빠져서 3개월 사이 그 최대폭 감소한 걸로 덧붙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테슬라가 놓고선 왈가왈부가 많습니다. 사자, 살 때다, 팔 때다. 아주 견해가 아주 완연히 엇갈립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조금 좀 어리둥절, 좀 헷갈리게 하는데요. 캐시우드 도넛이죠. CNBC 29일자 보도를 보면 최근 그 테슬라 주가가 빠질 때 처분을 했다는 겁니다. 우드가 운영하는 그 아크 인베스트 그 ETF가 기술주가 이제 크게 밀리는 틈에서 한 26만 한 9천 주 이상을 처분했다는 겁니다. 금액으로는 한 2억 900만 달러 정도로 추산을 했습니다. 반면에 우드는 같은 날 그 전자결제업체 스퀘어 주식은 6% 하락하는 상황에서 한 16만 주 이상을 산 걸로 그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반면에 베런스는요, 28일자에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채권금리 급등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테슬라가 최근 인도 실적이 분기마다 굉장히 기록을 깨왔다. 그리고 회사도 가까운 장래에 연간 평균 인도 물량이 한 50% 늘리는 목표를 제시한 것도 투자자들이 믿는 구석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웨드부시 증권의 데니엘 이브스 애널리스트도 좀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앞으로 몇 년 전기차 시장이 크게 확대될 거다. 그래서 테슬라 주식이 계속 가능성을 뒷받침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글로벌 시장에서 본격적인 성장, 테슬라가 여전히 그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아직까지 더 그 위상을 확대하지 못한 상태다. 그리고 올해 생산 능력도 대폭 강화된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이 데니얼 리브스는요, 전기차하고 자율주행차가 현재 그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에 불과하지만 2025년이 되면 한 10%로 확대될 거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테슬라가 계속 그 선두 위상을 유지할 거라고 봤습니다. 지금 테슬라 목표가를 이 사람은 $1,000로 제시를 했는데 지금 뭐 최근에 한 $780 정도 오락가락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최근에 유가가 많이 뛰었죠. 한 3년 사이 최고치로 치솟았는데 모건 스탠리는 지금은 이렇게 유가에 연동된 종목이 핫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유럽 순환주 이거를 주목하도록 그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유가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최근 몇 달 떨어져서 엄청나게 싸다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종목에 비중 확대를 부여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유럽 시클리컬, 그러니까 순환 종목을 거명을 했습니다. 유가하고 주가가 보인 그 지난 5년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했더니 이게 가장 유가하고 강한 연계를 보였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시클리컬 종목을요. 그러면서 그 소재 관련주로는요, 룩셈부르크 계열의 그 철강 기업인 아르셀로미탈, 그 다음에 배터리 금속 공급하는 그 스위스 광산 기업 글렌코어 비중을 늘리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운송 부분에서는요,
다임러 그리고 에어버스 그리고 이제 지프 생산하는 스텔란티스 옛날 그 크라이슬러죠. 그런 쪽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 테크 쪽에서는 자동차 반도체 공급망에 속해 있는 그 독일 인피니온 그리고 스위스 ST 마이크로를 지목을 했습니다. CNBC는 그 ESG 투자자들도 이런 종목을 주목하는 게 좋겠다 하면서 유가에 연동되지만은 탄소 배출이 많은 석유 종목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ESG 투자자들도 이런 종목을 좀 픽업하는 게 좋을 거라고 거듭 권고했습니다. 어저께 그것도 있었는데 저기 진 크레이머가 근데 진 크레이머 하면 하도 사람들이 뭐 톰 리하고 진 크레이머 그만하라 그래서 나도 좀 베런스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좀 참조가 되실 것 같아서요. 배당주 주목하라는 겁니다. 인프레 이런 상황에서는 보호장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시티그룹하고 코노코필립스, 그다음에 코카콜라, 요게 배당 이런 인프레가 탄력을 계속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배당 쪽에 상당히 그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주목을 하라고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